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옷 보면 똑같으니까 바로 저는 이어서 녹화를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어서 봤을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춘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프린트고요. 여기에 보시면 상춘곡이란 뭐냐? 봄을 감상하는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봄을 감상하는 노래다. 그래서 이 글의 배경은 그냥 보다 봄일 것이다. 계절적 배경은 봄밖에 안 나옵니다. 그거 먼저 기억해 두시고요. 시작이 이렇네요. 홍진에 묻힌 분에 홍진 붉은 먼지에 묻힌 사람들아 내 인생 어떠냐? 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내 삶은 어때? 너희들 지금 먼지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내 삶을 한번 볼래? 이런 먼지는 도대체 뭐냐? 홍진, 진세할 때의 이진. 다 먼지 진짜를 쓰거든요. 이것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속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회의 때가 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속세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혼탁한 모습. 먼지처럼 사람을 탁하게 만들고 더럽히는 것. 요걸 얘기하는 거. 보통은 자연에 대비되는 용어로 쓰고 있으니까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옛날 사람의 풍류에 내가 미칠까 못 미칠까? 미친다는 얘기야. 그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옛사람은 이 어감과 맥락상으로 봤을 때 어때요? 무조건 긍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고전에서 옛사람이나 옛 시절 이런 게 나오잖아요. 무조건 긍정입니다. 긍정적이었을 때밖에 안 나요. 이게 단순히 뭐 추억 보정 끝난 옛날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아니고서도 뭐다?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예전, 그러니까 단순히 뭐 몇 년 전 이런 게 아니라 후대의 태평성대의 시절, 그때 이 사람. 태평성대가 왕 혼자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모두가 도덕적이고 착하고 저마다 나눌 거 나누고 이런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 시절을 살던 훌륭한 사람들, 이런 거예요. 옛사람이라고 얘기할 땐 그냥, 나 지금 조선 사람이니까 고려시대? 이런 거 아닙니다. 선조라고 번역했는데 이거 조금 애매해요. 이런 것들은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천지간에 남자라고 얘기했지만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의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지간에 사람의 몸이 나만한 사람 충분히 많이 있다, 하다, 많다 기억하시죠? 살림에 묻혀 있어. 살림 또 나왔네. 강호 사시가의 강호라든가 살림, 임천하는 게 임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을 뜻하는 말이고 대유적 표현입니다. 왜요? 부분으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대유인데 산림, 산과 숲을, 강호, 강과 호수, 임천, 숲과 샘 이런 것들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 전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대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산림에서 자연 속에서 이렇게 묻혀 산다고 해서 이 지극한 즐거움을 지락도락이다. 이걸 모르겠느냐. 진짜 락이에요, 이게. 진정한 이 즐거움을 모르겠느냐. 오히려 잘 알지. 왜? 진정한 쾌감, 즐거움은 어디에 있으니까? 이러한 자연 속에서 있으니까. 수간 모옥을 벽해수 앞에 두고, 자, 이거 제가 옆에다가 소박하다라고 써놨죠. 몇 칸 안 되는 그러한 초가집을 푸른 시냇물 앞에 두고, 거의 뭐, 대산임수의 이런 지형이겠지. 여기 앞에 두고, 산 곳이에요. 소나무, 대나무가 울창한 속에, 이거는 한자만 봐도 울창하다는 거 알겠다. 이게 진정한 니값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풍월 주인 되으셔라. 풍월, 바람과 달, 자연의 일부로 자연을 표현하는 대유적 표현. 풍월, 풍월, 강호, 임천, 산천, 이런 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자연을 뜻하는 말이구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점점 이렇게 쌓아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또 주인이래. 자연의 주인? 너 뭐 돼?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뭐 물을 나무야 솟아나라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풍물 주인은 자연의 주인인데 주인으로서의 핵심 생각해. 내가 만약에 이 방의 주인이야. 내가 만약에 이 공간의 주인이야. 내가 만약에 이 물건의 주인이야. 나는 이 물건에 대해서 이 공간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느끼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주인이라고 하는 건 이 자연이란 공간 안에서 나는 자유를 느낀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출처도 있습니다. 수동파라는 중국 시인의 적벽부라는 곳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엊그제 겨울 지나고 새 봄이 돌아드니 말씀드렸죠. 이곳은 상춘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계절적 배경은 봄밖에 안 나온다. 도화행화, 복숭아꽃, 살구꽃, 핑크, 석양리, 노을 다 붉은 빛이네요. 여기 피어있고. 녹양방초, 푸른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풀, 녹색 새우 중에 가람비 내리는 중에 가람비가 내리면 색깔들 조금 더 진해지겠죠? 푸르도다. 아무래도 한자 청자가 이 푸를 청자가 워낙 초록색과 어, 파란색을 모두 아우르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글자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상충곡에서 어떤 비주얼적으로는 제일 압도적인 부분이다. 뭐냐? 색채의 대비가 두드러집니다. 색채 대비는 보통 이제 흰색, 검은색, 파란색, 흰색, 그리고 우리가 딱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거 빨간색, 파란색. 도화, 행화, 핑크, 석양, 노을, 붉은색 계열. 녹양, 방초, 푸른색 계열, 초록색. 그러니까 이거 뭐야? 색채 대비 당연히 된다. 자, 칼로 마름질하여 잘라냈느냐, 깎아냈느냐, 붓으로 그려냈느냐. 아름다운 자연 보면 미술 작품가. 좋은 미술 작품 보면 실제가. 맛있는 밥을 밖에서 먹으면 집밥 같고, 안에서 먹으면 팔아도 될 것 같고. 요런 마인드가 조상님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누가 만든 거 아니냐? 누가 만들었을까?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조물주가 만들었겠지. 조물주가 이렇게 멋있게 만드는 능력, 신비로운 능력, 신공이다. 그것이 어때? 자연물마다, 사물마다 야단스럽다, 직역하니까 야단스럽다, 너무 나댄다라는 어감일 수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보다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태적으로 그리고 표현적으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 뭐냐, 수풀에 우는 새. 수풀에 울어? 새가 수풀에서 울고 있나 보지. 우는 새가 춘기, 봄 기운을 참지 못하고 우는데 어때? 막 아양을 떨고 애교를 부려버려요. 수풀에 우는 새가 애교 부리는지 내가 솔직히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니야. 수풀 안에서 우는데 소리만 들었겠지.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애교 부린다는 거 어떻게 알아? 지금 뭐 얘가 지금 뭐 폴댄스 추고 있고 이런 것들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나의 마음이 객관적 상관물인 새한테 이입되면서 저 새가 나처럼 봄 기운을 참지 못하고 애교스럽게 우는구나라고 얘기한 거거든. 자, 이 구절.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사도, 자, 지금 이 상충곡이랑 가사도 한 줄 한 줄 보면 사음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12번째 줄이 바로 이 줄에서만 유금보입니다. 보통은 사음보예요. 나머지 세 보시면 다 사음보야.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수풀의 우는 새보다 감정이입. 그리고 세 번째, 교태로다 이런 얘기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새를 직접 보기보단 숲을 안에 있으니까 소리로 들었을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나는 봄 때문에 얘가 이렇게 들떴구나, 애교 부리는구나 라고 화자가 생각한 거죠. 무라일체이언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네. 무라일체야. 저 대상과 내가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흥이 다르겠느냐? 누구랑? 새랑 나랑 흥이 다를 수가 있겠느냐? 왜? 얘랑 나랑 하나거든. 새, 나 자신 하나거든. 일체거든. 그러니까 얘의 흥겨움이 나랑 똑같다. 사실은 반대죠? 나의 흥겨움이 얘랑 똑같다. 시비에 걸어보고 요거 살인문이에요. 그러니까 가느다란 나뭇가지로 그 담장을 두른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에다 벽돌로 틀을 만들고 쇠문을 달아 넘어집니다. 지지할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역시 작은 나뭇가지 엮어가지고 문 비슷하게 판때기처럼 해놓는 거지. 그게 바로 살인문 시비예요. 거기를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드디어 눈만 굴리던 화자가 자리를 이동하네요. 소요음영화야. 소요음영 기억해 두세요. 소요음영, 흥얼흥얼 음영 하면서 소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천천히 거니는 이거 뭐예요? 여유 있다는 얘기예요. 여유 있다는 얘기예요. 일정이 바쁘고 힘들어. 그런데 내가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거 MP3 여기 음악 켜놓고 좋아?
요즘 이런 노래 있어? 흥얼거리면서 돌아다녀. 이건 일 없을 때. 근데 이 사람이 그러고 있다는 건 여기는 적적하다, 심심하다, 일이 없다라는 건데 자연에서 일이 없다, 한가하다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뜻이다. 조심하세요. 심심하다, 적적하다. 같은 뜻이네. 심심한 건, 지루하다는 얘기.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한중 지미, 봐, 얘기하잖아. 한가로운 중에 진정한 맛, 진정한 멋,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흥취가 이거다. 자연에서의 즐거움이고, 이거 지금 알 사람이 없어. 나 혼자야. 아, 여기에서 벌써 드러나네. 이 사람 친구 없는 거. 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뭐라 그래요?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 산수 구경을 가자. 이웃들한테. 이웃들아. 같이 놀러 가자. 아, 친구 있나 보다. 스케줄 볼까요? 답청은 오늘 하고, 욕기는 내일 하세요. 아, 오늘 내일 스케줄. 아침에 나물 캐고, 저녁에. 이거 조심하세요. 나중에가 아니야. 저녁이야. 조수, 낚시질 하세요. 할 거 많네. 게다가 술도 같이 먹. 오, 술 이렇게 왔는데 옛날 술들은 이제 그쵸 발효시켜가지고 알코올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 안에 있던 누룩들이 여기 이제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걸르고 먹으면 청주잖아. 여기에서 지금 걸을 만한 채 같은 게 없으니까 어떻게 두건으로다가 그냥 걸러버린 거야. 이야. 비위생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보통 문학의 해설에서는 이거 순탄한 삶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걸러서 나온 술을 어떻게 해요? 꽃나무 가지를 꺾으면서 소품 한번 갈까요? 네, 꽃나무 가지를 꺾으면서 이제 하나 먹을 때마다 하나씩 놓는 것이 자연 파괴라기보다는 이제 일종의 풍류 이런 겁니다. 화풍이 건듯 불어서 녹수를 건너오니, 이렇게 한 잔, 두 잔 마시고 있는데, 온화하고 화창한 바람이 잠깐 불어요. 그러면서 어디를 건너와? 아, 저 시원한 바람은 어디에서 왔어? 저기 있는 시냇물, 저 녹수를 건너서 온 거예요. 아, 제가 생각할 때 이 강래찬 말하자면 멋진 표현. 청향은, 맑은 향기는, 그 강 건너서 오는 맑은 향기는 잔해지고, 잔에 드리워지고, 낙홍은 옷세진다. 낙홍은 떨어지는 꽃잎이 옷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부분 보면 청향, 후각인데 잔에 드리워진다? 시각. 낙홍은 꽃잎인데 옷에 떨어진다? 옷에 떨어져 닿는다? 촉각 얘기도 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시각으로 보시는 게 좋죠. 준중 술동이가 비었거든. 나한테 얘기를 해라. 아까 니바 니웃들아 같이 놀러 가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이 한잔 하자는 거니까 이웃들한테 하는 얘기겠죠? 술 떨어진 말에 내가 내 심부름하는 아이 보고 술 가져와라고 할게. 그리고 그때 가져오는 모습. 아, 아동 학대네요. 어른은 막대를 짚고 천천히 걷는, 천천히 막대를 짚고 가. 옛날 사람들이 나이 든 척 같은 거 많이 했어. 좀만 지나면 이제 솔직히 한 50대면은 손자 볼 나이고 그러니까 괜히 막 부축 막 지팡이 짚고 이런 거죠. 아이는 순을 메고 어린 아이가 이렇게 술독 막 이렇게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잔인한 게 뭐냐면 어른은 지팡이를 짚고 아이는 술독 메는데 미음 완보하고 있습니다. 소유 음영하고 미음 완보 똑같은 뜻이거든요. 야, 앞에 돌아가서 봐봐. 소유 음영 무슨 뜻이에요? 흥얼흥얼 거리면서 여유 있게 돌아다니는 거야. 앞에 있는 애는 지금 무거운 술동이 메고 있는데 끙끙거리고 있는데 천천히 진짜 돌아다니 열받게 돼. 시냇가에 혼자 앉아. 다만 이거 이제 시대적 배경이나 차이가 있으니까 뭐 이런 아동학대로 너무 보시지 마세요. 명사 깨끗한 모래 좋은 물에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서 부어들고 모래로 잔을 더럽게 왜 씻어요? 깨끗한 모래라자니 이게 지금 뭐 한다? 이게 이 모래의 고운 알갱이로 연마제 역할도 하고 잘 닦아내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청류를 굽어보니 떠오르니 도화로다. 아, 우리 무릉도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냇물에 복숭아 꽃잎들이 이렇게 막 떠내려 오는데 복숭아 향기가 너무 진하게 나서 일하던 나무꾼이 그걸 거슬러 올라갔더니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동네 이상향 같은 선계와도 같은 신선들이 사는 곳과 같은 동네가 있더라. 가서 놀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돌아와 보니까 수백 년이 막 흘러버려. 이런 얘기 있죠. 이게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게 여기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 좀 약간 취한 거. 무릉이 가깝도다. 이거 보면서 무릉도원 생각했어.
저 매, 매면은 들판이 아니라 산 아니야? 어, 오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저 매가 거긴가? 왜냐면 뒤에 보면 산 올라가는 게 나와요.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 실제 수업에서도 시간상 요거에서 끊었는데 저는 여기에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셨지만 강호 한정과 자연 친화에 그런 식으로 뒤에 보면 나올 거예요. 이 가사의 마지막 부분이 시조 종장, 평시조 종장의 구성과 거의 유사하다. 자, 이건 앞에서 우리가 다 봤던 내용들이고, 요거 이제 문학사적으로는 가사 문학의 얘가 1번, 첫 번째 문학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최초로 쓰였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뭐 우리가 이미 봤던 것들, 속세에 있는 흥진의 묻힌분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 자, 여기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아까 술 취해서 어디 간다 그랬어요? 산으로 가겠다라고 했죠. 송간세로에, 세로? 가느다란 좁은 길에 진달래꽃 딱 들고 진달래꽃은 아니지만 이렇게 꽃 딱 들고 어떻게 중간에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바로 어디야? 산봉우리야. 중간 과정이 없어. 우리는 이럴 때 생략으로 인한 속도감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해. 올라가는 과정 같은 게 없잖아. 그냥 뿅 하고서 바로 산 정상이잖아. 산 정상이니까 구름 속에 앉아본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지. 구름 속에 앉아서 보니까 어때? 천촌말락이 곳곳에 벌어 있어. 자, 이 상황을 지금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거의 뭐 실사지, 실사. 보이세요? 자, 주인공이 호다닥, 호다닥, 호다닥 지금 진달래꽃 여기 이렇게 딱 들고 여기 올라가서 앉아 있었다 지금 잠깐 일어난 그림이에요. 그런데 얘 뭐해? 지금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여기 천촌말락들 수많은 마을들이 이렇게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높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해가 쫙 비쳐요. 연하, 노을빛, 안개 이것들이 쫙 비치면서 어때? 여기가 음수, 비단으로 덮어놓은 것 같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연하, 여기서는 연하 1휘라고 해서 빛나는 햇살을 얘기했지만 이런 표현도 우리가 단어장에서 보았을 겁니다. 연하호질, 그리고 천석광. 호질병이란 말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이걸 해석할 때 병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이거는 중독, 디지즈가 아니에요. 홀릭이야, 홀릭. 왜? 자연이 아니면 참을 수 없는 병에 걸려버렸어. 자연에서 계속 있고 싶어. 중독된 거지. 연하와 천석은 다 뭐예요? 자연의 대유적 표현이다. 이거는 일관적이었습니다. 엊그제는 검은 틀. 왜 검했어요? 겨울이니까. 겨울은 흰색 아니가. 눈이 와야 흰색이지. 풀도 안 났기 때문에 완전히 흑빛. 깨끗한, 완전히 시커먼 흑빛이죠. 봄빛이 나와 도는구나. 넘치는구나. 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기, 공명 모두가 날 싫어한대. 끼우고라고 하는 표현은 꺼린다라는 뜻이야. 공명과 부기가 나를 꺼려? 싫어해? 그건 뭐야? 그럴 수는 없지. 왜냐면 부기, 공명은 생명체가 아니잖아. 인격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이 표현을 지금 뭐라고 한다? 주객전도식 표현이라고 한다. 주객전도의 표현이다. 세속적 가치가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실은 내가 세속적 가치를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는 인격이 없는 세속적 가치를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의인법도 되겠죠. 자, 청풍명월 뭐예요? 청풍명. 맑은 바람, 밝은 달, 자연인. 그 외에 어떤 것이 있겠느냐? 내가 부귀공명이라고 하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니 세속의 가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올 리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자연 외에는 친구가 없는 거야. 아니, 그럼 여태 어떻게 된 거야? 홍진의 묻힌 분네, 이내생이 어떠한 거 친구들 불렀죠. 아이 얘기했죠. 그리고 사이에 뭐 있었어요? 이봐, 니우들아, 나랑 같이 놀자 얘기했는데 친구가 없대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어때? 계속 말 건네기만 할 뿐 대답은 없었어. 결국은 혼자 있었던 거야. 그냥 자연 속에 살고 있던 혼자 살고 있던 사람이네. 단표노항에 대해서는 이거 교과서 우리 단어 볼 때도 나왔죠. 말 그대로 청빈하고 가난하고 소박한 삶이 되겠는데 그러한 삶에서 흐트님, 헛된 생각 같은 거 나는 하지 않겠다. 어떤 생각이 헛된 생각? 세속적 가치. 무기공명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들 나는 안 하겠다. 왜? 나는 여기가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아무튼.
백년 행남, 백년 행락, 100년 동안 살아가는 거 인간이죠. 인간의 그런 행동과 즐거움이 이만한들 어떠할 이 즐거운 행동이 이만하면 어떠하겠느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너무 좋다. 처음 시작 기억하세요? 홍진의 무친분의 인내생에 어떠하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 내 생이 어때? 100년 동안의 한 사람의 인생이 이 정도면 어때? 괜찮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아까 정격시 가사 조금 봤는데요. 시조 종장의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3, 5, 4, 4. 얼추 맞죠? 음보도 당연히 틀리는 거 없고, 두 번째 음보는 약간 길어지는 거, 요거까지도 마찬가지네요. 예, 그래서 이거 시조 종장과 같은 정격 가사다. 그리고 요러한 얘기도 씁니다. 현실,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그것을 즐기는 데서 오는 미적 범주, 쾌감이 우아미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영화 중에 혹시 리틀 포레스트 같은 거 보신 적 있을까요? 보면은 이제 엄마가 떠난 시골 집에서 주인공 김태리 배우가 주인공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그 텃밭에 있는 거나 뭐 주변 사람들에게 좀 받은 거나 뭐 바꾼 거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매일 이제 뭐 요리를 해 먹고 이렇게 되게 평온하게 살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약간 좋아하는, 잔잔하면서 평온한 거. 그럴 때 지금 왜 찾아보겠어요? 그냥 마냥 지루하고 재미없으면 찾아보지 않겠죠. 거기에서 어떤 흥미를 느끼고, 여기에서 어떤 쾌감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재밌다고 얘기할 거고요. 그것을 우아미라고 표현합니다. 요 내용까지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거 이어서 4-3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4-3 단원에서는 소설 본보, 흥부전 이걸로 이제 우리가 웃음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슬픔, 해악, 우아미와 아울러서 우아미에서는 우아미는 저죠. 내가 평온하다는 걸 전제로 이걸 만족하잖아요. 네, 골개미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 웃음으로 넘어가는, 웃음으로 그냥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웃음으로써 그러한 슬픔과 괴로움을 승화시키고 풀어내는 그런 데서 오는 아름다운 올개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영상 말고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